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게 빌드업이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빌드업이 되냐면, 일본 유부녀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 일본 유부녀 백댄서의 반전 스펙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 그래서 맨 처음에는 딱 봐도 이쁘지, 그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해. 누구 닮은 것 같아. 혼조 소재 약간 닮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일본 백댄서를 하고 있는가 봐. 좀 보면 이목구비 자체가 약간 좀 일본스럽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지.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일본스러운 이목구비를 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간 귀여운 원숭이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귀여운 원숭이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얼굴이 좀 이렇게 마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입체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 때가 많잖아. 눈도 톡 튀어나오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이분 직업이 굉장히 반전 직업인 거야. 반전 직업. 몸도 되게 여리여리하고 되게 딱 봐도 말랐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쿠로다 치사. 이름 쿠로가 붙으면 이상하게 좀 강해 보여, 그치? 그리고 일본 오사카 출생의 94년생인데 키가 또 되게 크더라고. 172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백댄서로 화제를 모았는데 왜 백댄서로 화제를 모았냐면 이 사람이 그 일본 그런 뭔가 톱3 국립의대 출신이거든. 그래서 톱3 국립의과대학이 항상 도쿄, 교토, 오사카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현직 정형외과 전문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국립 오사카 대학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좀 이제 아빠, 오토상, 저는 아이돌이 나리타이요. 약간 뭐 요런 느낌이었는데 집안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 가지고 결국에는 의사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의사가 되고 나니까 꿈으로 이렇게 백댄서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이분이 이미 결혼을 했거든. 이미 개콘도 했고 딸내미도 되게 어려. 이게 어리다기보다는 생각보다는 좀 크지, 그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남편이 또 키가 190이야. 남편은 190에 그리고 남편이 도쿄대 의대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거든. 남편은 도쿄대 의대 출신, 와이프는 오사카 의대 출신에 백댄서하고 와이프도 키가 170에 남편은 키가 190이고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엘리트 커플이지. 그래서 요걸 보고 이거는 뭐 부러움을 넘어섰다. 다른 세상 사람 같다. 열등하다, 열등해. 전문의에 애까지 키우고 취미도 열심히.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인가. 그 와중에 이제 언제 FC에 데뷔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은 어떤 걱정을 하면서 살까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엘리트 커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요거를 일본에서 파워 커플이라고 얘기를 해. 파워 커플.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이제 파워가 있는 커플인데 여기서 말하는 파워의 기준은 연봉으로 환산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 금액은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들은 바로는 부부가 합산을 해서 연봉이 우리 돈으로 한 1억 정도 있잖아. 1억 1000만 엔이 넘어가면 그러면 그거를 일본 내에서 파워 커플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일본은 항상 뭐든지 명사로 만들잖아. 그래서 파워 커플 뭐 이렇게 찾아보면 부부 모두가 고소득 전문직 또는 고소득 직장에 일하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부를 말하고 그리고 파워 커플의 특징, 맞벌이, 고소득, 전문직 또는 엘리트 직업.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 직업은 의사, 변호사, 뭐 IT 엔지니어 아니면 금융업 종사자라던가. 그러면서 맞벌이를 하면서 도쿄 등 대도시에서는 1,500에서 2,000만 엔 이상을 벌어야지 인정을 받고 일반적으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000만 엔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제 도쿄고 일본의 타워맨션 같은 거 가격 다 올려놓고 막 그러잖아. 그래 비싼 아파트라던가. 그리고 애들은 막 어렸을 때부터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커플을 파워 커플이라고 하는데 나는 근데 이걸 보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한국에는 이상하게 이런 뭔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고 그것이 절대적인 인간관계의 법칙. 굳이 그게 커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의 여러분이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5명의 평균이 여러분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보니까 내 주변에서는 이런 커플이 진짜 많이 없는 거야.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내가 사는 지역이 울산이라서 그런 게 일단 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상도권은 경상도 남자들은 인터넷에서 욕 오질나게 얻어맞고 있고 여자들이 엄청 싫어하잖아. 가부장적이라고. 근데
가부장적인 것만큼 맞벌이율이 낮게 나타나, 보통. 되게 낮게 나타나. 울산도 되게 낮거든. 그래서 내 친구 보더라도 거의 다 외벌이고, 아니면 이 애들이 좀 크고 나서 와이프가 좀 소일거리해서 뭐 돈, 또, 뭐 나가서 돈 한 200돈 벌어오고, 약간 요런 느낌이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지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못 본 거거든. 난 특히 많이 못 봤어. 근데 확실히 서울 쪽으로 가면 동지로운 느낌으로 좀 많이 나타나긴 하는 게, 내 주변에 울산이나 이런 데서는 진짜 보기가 드문데 서울 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서울에는 좀 많이 보여. 그래서 제 고객 중에서도 이제 뭐 이제 의사 커플이라던가 뭐 이제 교사 커플 이런 사람들이 보통 서울에 조금 많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좀 이게 그런 느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느끼기에 대한민국은 그런 뭔가 동지론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항상 동지론이다라고 얘기하고, 결정사에서도 동지론이라고 하지만 사실 뭐 버는 금액이 서로 완전 똑같지가 않잖아. 기본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몇천 더 벌잖아. 기본적으로 한 2, 3천씩, 뭐 이제 평균 모델 보게 되면 남자가 한 2천씩은 더 벌잖아. 이게 기본값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완벽한 동지론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교사 커플이라고 볼 수 있잖아. 교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교사 커플들을 제가 이제 제 고객들 중에서도 있는데, 여자 교사는 남자 교사를 자기 아래 등급으로 보거든. 이거는 교사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도 마찬가지야. 9급 공무원 여자가 9급 남추를 이렇게 같은 급수로 보진 않아. 난 9급이니까 기본적으로 남자는 7출, 약간 이런 식으로 깔아두고 보는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결혼 같은 걸 하더라도 오히려 여자 쪽에서 우리 딸이 좀 아까운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처가 쪽에서 진짜 토악질 나게 구는 거 되게 있거든. 내 친구 중에서 셔틀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파워 커플이라는 거는 보면 서로 이제 뭐 거의 동지론에 가까운, 거의 사실상 동지론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 서로 맞벌이해서 돈을 버는 건데, 한국 사회에선 이걸 약간 아직까지는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커플들을 진짜 많이 내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한번 내가 물어봤어, 챗GPT에. 한국에는 이런 뭔가 파워 커플이 대표적으로 말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누가 있냐 찾아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챗GPT에 물어보니까 챗GPT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 조국이랑 정경식 이 사람 나오고, 두 번째가 나경원, 김재호. 그래서 몰랐는데 경원이 누나 남편이 그 판사 출신이더라고. 그 다음에 김상조, 김미경. 김상조 이 사람은 옛날에 공정거래위원장 말했던 사람인가? 그리고 이준석이랑 박지현은 또 왜 있는 거야? 야, 둘이 열애설이 뗀 적이 있나? 내가 알기로는 박지현이 이준석 겁나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와중에 이준석은 하버드대학교 컴퓨터학과 졸업 맞는데 박지현은 고려대학교였어? 박지현? 약간 그 지방에 있는 대학교 아니었나? 그래서 챗GPT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진짜 많이 없어. 한국에 여러분들 보면 한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방금 말한 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동지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동지론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야. 그거 자체가 이미 손해본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결정사에서도 등급을 먹여서 동지론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기본적으로 남자가 2, 3천 원 더 벌고 시작을 하잖아. 결정사 표준 모델 같은 거 보면.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불어 옛날에 한은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는 끼리끼리 결혼하는 게 가장 덜 하잖아. 가장 덜 해가지고 결혼을 통해 가지고 부의 그런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라는 통계가 나왔던 게 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그 동지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나이 들어서 결혼을 할 거면 서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단 말이야. 결혼이랑 리스크라는 것들, 원시적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돈 벌고 서로 다 따지고 다 따지고 그게 맞긴 맞는데, 그렇게 다 따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이렇게 높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 동지론 지수가 어떻게 나오나 보면 이제 여자 소득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보거든. 여자가 예를 들어 이제 소득으로 봤을 때 뭐 내가 5등급이다. 그러면 남자가 4등급이거나 아니면 6등급이나 이걸로 보는 건데, 대한민국은 이게 가장 낮게 나와. 거의 랜덤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난 느끼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스윗한 게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 되게 스윗한 게 맞는데, 굉장히 스윗한 게 맞는데,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내 친구들을 보게 되면 근데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여자가 돈을 조금 많이 벌잖아. 그러면 하나같이 남자들이 힘을 못 써.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자들도 그거 알기 때문에
비슷하게 벌면 얘가 날 개같이 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을 뭐 만나려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 그래갖고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봤는데 좀 재밌더라고. 한국이 유난히 그런 뭔가 연예인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약간 비슷한 급으로 결혼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요새는 연예인들 중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그나마 좀 많이 보였던 것 같긴 해. 대표적으로 뭐 이제 송중기, 송혜교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송중기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뭔가 동지론 자체가 한국에서는 잘 되기가 어려운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재밌어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토요일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